어르신들 제발 밤마다 화장실 가려고 억지로 일어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의 신장이 다 망가지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 지킴이 박지훈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비싼 보약이나 독한 약 대신 우리 집 냉장고에 항상 있는 이것 하나로 10년은 더 젊어지는 비결을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르신들의 밤을 지켜줄 주인공은 단돈 몇백 원이면 충분합니다. 보약보다 효과가 좋지만 너무 흔해서 아무도 몰랐던 이것.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보세요. 바로 저녁 5시에 먹는 이것입니다. 어제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5살 김순자 어르신은 밤마다 화장실을 4번이나 가신다며 울먹이셨습니다. 잠을 못 자서 낮엔 멍하고 기억력도 나빠지는 것 같아. 혹시 치매는 아닐지, 잠 못 드는 밤이 너무나 두렵다고 하셨죠. 어르신들 이제 더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직접 치료하며 확인한 아주 쉽고 확실한 방법. 오늘 이 영상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는 화장실 걱정 없이 정말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 합니다. 밤마다 한두 번 화장실에 가는 게 단순히 귀찮은 일이라고만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 야간요는 어르신들의 수명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만큼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박 원장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치매입니다. 우리 뇌에는 밤마다 가동되는 아주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뇌 속의 뇌척수액이 구석구석을 돌며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겁니다. 이때 가장 깨끗하게 치워야 할 쓰레기가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이 뇌에 쌓이면 신경세포를 죽이고 결국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소변을 보려고 자꾸 깨면 어떻게 될까요? 네, 뇌의 청소기가 작동을 멈춰버립니다. 청소를 시작하려고 하면 깨고, 또 시작하려고 하면 화장실 가느라 깨고,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의 뇌에는 치매를 일으키는 쓰레기들이 매일 조금씩 쌓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은 정말 한순간에 일어나는 낙상사고입니다. 새벽 2시나 3시 어둑어둑한 방 안에서 잠결에 화장실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어르신들의 몸은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비몽사몽 상태입니다. 이때는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시력도 흐릿해져서 문턱에 걸리거나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서 넘어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만약 이때 고관절, 즉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그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비극의 시작입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과 달라서 뼈가 잘 붙지 않을 뿐더러 수술 후에도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만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누워있는 동안 우리 몸의 근육은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폐렴이나 욕창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야간요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요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는 온종일 머리가 멍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죠. 예전에는 반갑게 만나던 친구들도 이제는 만나는 것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손주들이 와서 재롱을 떨어도 몸이 힘드니 예뻐해줄 기운조차 없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면서 점점 집 안에만 있게 되고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만성적인 피로와 소외감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진료실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어르신들, 야간요는 절대로 가벼운 증상이 아닙니다. 치매와 낙상, 그리고 삶의 의욕까지 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박지훈 원장이 어르신들이 오늘 밤부터 이런 걱정 없이 푹 주무실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방법을 하나씩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아들의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이제부터는 도대체 왜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만 되면 화장실이 그렇게 가고 싶은지 그 이유를 박 원장이 아주 쉽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고칠 수도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몸속의 호르몬이 우리를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아주 기특한 호르몬이 살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콩팥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은 주인이 자고 있으니까 소변 만드는 걸 좀 줄여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특한 호르몬이 이를 게을리하기 시작합니다.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하고 소변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는 야간 단뇨라고 부릅니다. 호르몬이 제 역할을 못하니 방광의 소변이 금방 차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방광이 나이를 먹고 딱딱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젊었을 때는 방광이 아주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넘치는 고무풍선 같았습니다. 소변이 꽤 많이 차도 넉넉하게 늘어나서 잘 담아두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방광 근육이 점점 딱딱하고 예민해집니다. 이제는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이 빵빵하게 느껴지고 뇌에다가 빨리 화장실 가라고 신호를 막 보내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버님들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기를 누르니까 화장실을 다녀와도 시원하지가 않고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 때문에 더 자주 깨시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바로 중력과 부종의 원리인데요. 어르신들, 낮에 오래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시면 다리가 퉁퉁 붓지요.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기도 하고요. 그게 다 중력 때문에 우리 몸의 수분이 다리 쪽으로 쏠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밤에 침대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고여있던 그 수분들이 중력의 영향이 없어지니까 다시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그리고 콩팥으로 이동합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갑자기 처리해야 할 물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부지런히 소변을 만들어내고 어르신들은 그 때문에 잠을 깨시는 겁니다. 다리 부종이 밤에는 소변으로 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약이나 잠버릇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고혈압 약 드시는 어르신들 계신가요? 혈압약 중에는 몸에 붓기를 빼주는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을 저녁 늦게 드시면 밤새 소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다가 숨이 막히면 우리 심장은 몸에 물이 너무 많다고 착각을 해서 소변을 빨리 내보내라는 호르몬을 내뿜거든요. 어떠신가요? 아, 그래서 내가 밤마다 화장실에 갔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호르몬 문제, 방광의 노화, 그리고 다리 부종까지 원인은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할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적의 재료, 바나나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지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박 원장이 어르신들의 꿀잠을 확실하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드디어 기다리시던 박 원장만의 기적 같은 처방을 공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싼 약이나 쓰디쓴 보약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 식탁 위에 흔히 놓여있는 바나나 한 개입니다. 왜 하필 바나나일까요? 거기에는 아주 놀랍고도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나나 안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이 세로토닌이 다시 잠을 푹 자게 도와주는 숙면 호르몬 멜라토닌으로 변신을 합니다. 말하자면 바나나가 우리 몸속에서 천연 수면제를 만들어내는 원료가 되는 것이죠.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와야 뇌가 깊은 잠에 빠지고 예민해진 방광 근육도 비로소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바나나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은 우리 몸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천연 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광도 결국 근육입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이 잔뜩 긴장해서 소변을 내보내려고만 하는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달래서 진정시켜주는 겁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어르신들께도 바나나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먹는 시간입니다. 박 원장이 추천하는 골든타임은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바로 중력과 부종의 원리인데요. 어르신들, 낮에 오래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시면 다리가 퉁퉁 붓지요.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기도 하고요. 그게 다 중력 때문에 우리 몸의 수분이 다리 쪽으로 쏠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밤에 침대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고여있던 그 수분들이 중력의 영향이 없어지니까 다시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그리고 콩팥으로 이동합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갑자기 처리해야 할 물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부지런히 소변을 만들어내고 어르신들은 그 때문에 잠을 깨시는 겁니다. 다리 부종이 밤에는 소변으로 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약이나 잠버릇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고혈압 약 드시는 어르신들 계신가요? 혈압약 중에는 몸의 붓기를 빼주는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을 저녁 늦게 드시면 밤새 소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다가 숨이 막히면 우리 심장은 몸에 물이 너무 많다고 착각을 해서 소변을 빨리 내보내라는 호르몬을 내뿜거든요. 어떠신가요? 아, 그래서 내가 밤마다 화장실에 갔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호르몬 문제, 방광의 노화, 그리고 다리 부종까지 원인은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할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적의 재료, 바나나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지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박 원장이 어르신들의 꿀잠을 확실하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드디어 기다리시던 박 원장만의 기적 같은 처방을 공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싼 약이나 쓰디 쓴 보약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 식탁 위에 흔히 놓여있는 바나나 한 개입니다. 왜 하필 바나나일까요? 거기에는 아주 놀랍고도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나나 안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이 세로토닌이 다시 잠을 푹 자게 도와주는 숙면 호르몬, 멜라토닌으로 변신을 합니다. 말하자면 바나나가 우리 몸속에서 천연 수면제를 만들어내는 원료가 되는 것이죠.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와야 뇌가 깊은 잠에 빠지고 예민해진 방광 근육도 비로소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바나나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은 우리 몸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천연 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광도 결국 근육입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이 잔뜩 긴장해서 소변을 내보내려고만 하는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달래서 진정시켜주는 겁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어르신들께도 바나나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왜 하필 이때일까요? 우리가 먹은 바나나가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기까지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밤 9시나 10시에 주무신다면 5시쯤 바나나를 드셔야 딱 잠들 시간에 맞춰서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늦게 드시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되고 바나나의 수분 때문에 화장실을 더 가실 수도 있으니 꼭 5시를 기억하세요. 조금 방해할 수 있거든요. 또 수박이나 배처럼 물이 너무 많은 과일도 저녁 6시 이후에는 멀리 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첫 번째는 저녁 6시 이후에 수분과 염분을 줄이는 겁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입안을 적시는 정도로만 드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최대한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짜게 드시면 우리 몸은 그 소금을 씻어내려고 자꾸 물을 찾게 되고 결국 그 물이 다 소변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박 원장과 약속하신 거 딱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저녁 5시에 바나나 한 개 꼭 챙겨 드시기. 둘째,
저녁 6시 이후에는 물과 소금 줄이기. 마지막 셋째는 자기 전 1시간 동안 다리를 높이 올리고 계시는 겁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쉼 없이 달려오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정말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를 아껴주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평생 고생한 나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휴식입니다. 푹 잠든 하룻밤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장 강요하고 싶은 습관입니다. 바로 취침 전 다리 거상입니다. 저녁에 소파나 침대에 누워 계실 때 다리 밑에 베개를 2~3개 정도 받쳐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보세요. 딱 1시간만 이렇게 계시면 낮 동안 다리에 퉁퉁 부어있던 수분들이 미리 혈관으로 돌아가서 잠들기 전에 소변으로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물기를 빼줘야 밤에 방광이 평온해집니다. 어르신들, 오늘 박 원장이 알려드린 이 방법들 큰돈 드는 거 하나도 없지요? 그저 시장에서 바나나 한 송이 사오시고 저녁에 다리 좀 올리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르신들의 인생을 바꿀 만큼 놀라울 겁니다. 오늘 밤은 화장실 가는 발소리가 아니라 고요하고 평온한 숨소리만 가득한 그런 행복한 밤이 되시기를 저 박지훈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곁에서 늘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3가지 중에서 어르신들은 어떤 걸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박 원장, 나 오늘부터 꼭 해볼게 하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진심으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결심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어르신들, 바나나 처방과 함께 집에서 꼭 실천하셔야 할 안심 습관 3가지도 약속해주세요. 첫 번째는 저녁 6시 이후에 수분과 염분을 줄이는 겁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입안을 적시는 정도로만 드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최대한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짜게 드시면 우리 몸은 그 소금을 씻어내려고 자꾸 물을 찾게 되고 결국 그 물이 다 소변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장 강요하고 싶은 습관입니다. 바로 취침 전 다리 거상입니다. 저녁에 소파나 침대에 누워 계실 때 다리 밑에 베개를 2~3개 정도 받쳐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보세요. 딱 1시간만 이렇게 계시면 낮 동안 다리에 퉁퉁 부어있던 수분들이 미리 혈관으로 돌아가서 잠들기 전에 소변으로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물기를 빼줘야 밤에 방광이 평온해집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3일만이라도 배뇨 일지를 써보세요. 거창한 건 아닙니다. 작은 계량컵 하나 준비하셔서 화장실 갈 때마다 몇 시에 소변을 얼마나 보셨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이 일지는 저 같은 의사들에게 저 같은 그 어떤 검사보다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어르신들의 방광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딱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최고의 보물지도가 되는 것이죠. 자, 어르신들, 바나나 처방과 함께 집에서 꼭 실천하셔야 할 안심 습관 3가지도 약속해주세요. 어르신들, 오늘 박 원장이 알려드린 이 방법들 큰돈 드는 거 하나도 없지요. 그저 시장에서 바나나 한 송이 사오시고 저녁에 다리 좀 올리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르신들의 인생을 바꿀 만큼 놀라울 겁니다. 오늘 밤은 화장실 가는 발소리가 아니라 고요하고 평온한 숨소리만 가득한 그런 행복한 밤이 되시기를 저 박지훈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곁에서 늘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박 원장과 약속하신 거 딱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저녁 5시에 바나나 1개 꼭 챙겨 드시기. 둘째, 저녁 6시 이후에는 물과 소금 줄이기. 마지막 셋째는 자기 전 1시간 동안 다리를 높이 올리고 계시는 겁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쉼 없이 달려오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정말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를 아껴주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평생 고생한 나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휴식입니다. 푹 잠든 하룻밤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 배운 3가지 중에서 어르신들은 어떤 걸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박 원장, 나 오늘부터 꼭 해볼게 하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결심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잠 못 들어 고생하는 친구분들이나 가족 단톡방에도 꼭 보내주세요. 좋은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어르신들께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다만 신장이 아주 안 좋으시거나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꼭 다니시는 병원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어르신들이 오늘 밤 아무 걱정 없이 푹 주무시는 모습이 저 박지훈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자 보람입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친구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아몬드입니다. 바나나 1개를 드실 때 아몬드 5알 정도를 같이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아몬드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바나나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여줍니다. 하지만 우유와 함께 드시는 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의 다른 성분들이 바나나의 좋은 성분이 뇌로 전달되는 걸, 다만 신장이 아주 안 좋으시거나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꼭 다니시는 병원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어르신들이 오늘 밤 아무 걱정 없이 푹 주무시는 모습이 저 박지훈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자 보람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 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밤 부디 편안하고 고요하게 주무십시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